나는 솔로 28기 나솔이 엄마 정숙과 나솔이 아빠 상철은 지난 12월 28일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이날 주례는 다름 아닌 남규홍 PD가 맡았습니다. 나는 솔로 속 인터뷰 장면에서는 늘 목소리만 존재하던 그를 영상으로 처음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간상이 좋습니다. 재물복이 있어 보입니다. 과거 사진 속 모습보다 오히려 지금의 얼굴에 깊이가 더해졌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솔로의 탄생기 알아볼까요? 나는 솔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남규홍 PD가 연출한 SBS 짝이었습니다. 첫 방송은 2011년 3월 23일 처음으로 방영되었고요. 애정촌이라는 공간에서 싱글 남녀의 만남을 담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연애 예능이었습니다. 짝은 대본 없이 출연자들의 실제 감정을 담아내며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리얼리티를 선보였고, 실제로 결혼에 이른 커플들도 다수 탄생했습니다. 여담으로 남규홍 PD는 짝이 폐지되던 당시를 떠올리며 방송사 15층에서 참 많이 울었다고, 그리고 힘들었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의 시간이 흐른 뒤 남규홍 PD는 다시 한번 연애 예능에 도전하는데요. 바로 그게 나는 솔로입니다. 나는 솔로 첫 방송은 2021년 7월 14일에 방송되었고요. 나는 솔로의 특징은 극사실주의 데이팅 예능이라는 거죠. 남규홍 PD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솔로를 그냥 우습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우리 청춘 남녀들, 나는 솔로에 출연하기를 희망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나는 솔로 면접에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정말로 연애와 결혼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출연자들은 제작진에 대해 편집, 왜곡이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수록 더 좋은 장면이 나옵니다. 여담이지만 현재 나는 솔로는 섭외 없이 100% 지원자만으로 출연자를 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는 솔로 면접에서 통과하려면 과대 포장하지 않은 보통의 사람입니다. 평범한 하루가 모여 특별함이 되듯 나는 솔로는
과하지 않은 사람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뷰에서 자신을 과대 포장하거나 지나치게 돋보이려고 애쓰거나, 예를 들면 외모, 집안, 그리고 사랑받고 잘한 척을 과시하거나 과한 자기애를 드러내는 태도는 지양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평소 하던 대로 진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기보다 원래의 나로 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신분, 직업이 분명하고 인성이 무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솔로는 언제나 보통 사람을 우대합니다. 그 보통 속에 진국이 있기 때문이죠. 모험을 하며 독이 든 사과를 굳이 먹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빌런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나는 솔로에서 데이트를 할 때 그 비용은 누가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출연료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나는 솔로에서 데이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요. 일반 데이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데요. 그 이유는 출연자의 데이트 스타일을 보기 위함입니다. 다만 슈퍼 데이트의 경우 제작진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순간의 선택은 더욱 빛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연료는, 기본 출연료는 약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성과에 따른 추가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적 가치보다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의 가치를 더 크게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만 출연을 결정하기 전 방송 이후 벌어질 일들까지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연하는 순간 시청자들이 나를 평가하는 행위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일이 되기 때문이죠. 참고로 출연 지원은 러브매치 911 네이버컴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되고요. 또는 SBS 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출연 문의 게시판에 지원하면 됩니다. 나는 솔로 속 이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나는 솔로의 예명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불리던 이름들입니다. 특히 화제의 인물이 많았던 옥수는 6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만약 매 기수마다 다른 가명을 쓰거나 본명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지금과 같은 시너지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름들은 이미 나는 솔로의 정체성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나는 솔로에 열광할까요? 나는 솔로에 묘미가 있죠. 날것의 감정이 오가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는 솔로의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출연자들이 학습을 하고 오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카메라 속 나는 솔로 특유의 서사는 여전히 흥미롭습니다. 대본도 없고 제작진의 개입도 없는 일반인 연애 예능이라는 점. 우리 주변에 인물과 겹쳐 보이며 때로는 거울 치료가 되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힘이지요. 여담으로 남규홍 PD는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온다는 심정으로 나는 솔로를 기획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짝 시절의 제작 노하우가 현재 나는 솔로, 낯설 사계, 지복행 등 다수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도 밝혔지요. 폐지되었던 프로그램이 다시 부활해 전성기를 맞이하는 경우는 방송 역사에도 매우 드물죠. 다만 출연자 재소비형 콘텐츠가 과도해질 경우 식상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촌장주점 같은 거죠. 그러면 솔로 나라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조직은 언제나 각자의 이해관계로 움직이고 그 안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솔로 나라 안에 관계 역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평가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자신을 투영하기도 하죠. 어떤 날은 맑고 어떤 날은 흐리듯 솔로 나라 안에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나는 솔로에 출연한다면 욕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밀당하지 않기. 지금은 감정 낭비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말하지 않기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사람들 할 때
사람들한테 A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한테는 A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말하지 않기, 말 바꾸지 않기, 그리고 유연한 사고 가지기, 진솔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기,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않기, 최소한 내가 먹을 것, 먹은 것, 내가 해야겠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을 음식, 모든 사람들이 먹은 것, 다 치우고 하는 것 좋습니다. 나는 솔로에서의 목표는 오직 사랑해야 할 일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사랑해야만 하는 일. 그러니까 나는 솔로에서는 사랑해야 할 일밖에 없는 공간. 그게 바로 나는 솔로인 것 같습니다.